자, 지구 시스템부터 보자. 요 단원의 핵심은 뭐냐?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뭐 있지, 얘들아? 대답 빨리빨리 좀 해주시오. 주권, 직권. 그렇지, 직권, 생물권. 기권, 외권, 뭐 이런 거를 말하고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저위도랑 고위도 상의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죠. 그래서 물질이 순환하면서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물의 순환, 탄소 순환, 요거 배울 거예요. 됐지? 자, 키워드만 빨리빨리 갑니다. 자,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모여서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걸 계라고 말하는데, 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에 상호작용하는 것들. 지구 시스템은 이제 땅, 물, 공기, 생명체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게 될 거다. 그럼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요 5가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자, 직권에서 중요한 거는 너네한테 지각만이 직권이다. only 지각만이 직권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틀린 말입니다. 우리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뿐만 아니라 지구의 겉부분 아니라 지구 내부까지 합쳐져서 우리는 직권이라고 말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생물권은 그냥 모든 생명체,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뭐 버섯이라던가 미생물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다 생명체가 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기권은 공기가 있는 부분, 대기가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1000km 정도까지를 기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벗어난 바깥 우주 공간을 외권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 외권에 태양, 달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권을 보시면 수권은 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많은 건 해수, 바닷물이 될 거고 나머지 이제 육지의 물들입니다. 육지의 물들 중에서도 빙하가 제일 많아요. 빙하는 고체 상태긴 하지만 얘도 수권이라는 거. 빙하가 직권인 것처럼 낚을 수 있습니다. 얘도 수권이다 라고 따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직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이라는 건 지구 표면뿐 아니라 지구 내부까지 포함하는 것을 직권이라고 말한다. 자, 그때 우리가 이러한 성층 구조, 층이 지금 4가지로 나뉘어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4가지의 층으로 구분이 될 건데 이 4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구성 성분과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권, 기권, 수권 배울 건데 층상 구조가 어떻게 나뉘어졌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는 지구 형성 과정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우리 핵 부분은 밀도가 어때요? 커요. 어떤 성분? 철 성분. 그렇죠. 무거운 철과 니켈의 성분. 그 다음에 지각과 멘틀은 가벼운 규소와 산소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일단 성분 파악했죠, 지금? 됐죠? 자, 그 다음 지각은 무슨 상태예요? 고체. 멘틀은? 고체인데 유동성 있는 고체입니다. 절대 액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유동성 있는 고체. 그 다음에 외핵만 액체입니다. 외핵만 액체고 내핵은 고체. 됐어? 그래서 외핵만 따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각과 멘틀은 산소와 규소가 풍부하고 밀도가 큰 핵 부분은 철과 니켈이 풍부할 것이다. 이런 구성 성분과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을 구분하게 되더라. 성분과 상태 외워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은 지구의 겉부분으로서 규산염 물질로 되어져 있다. 그때 지각을 좀 확대해보면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림 있죠? 두꺼운 부분, 얇은 부분. 두꺼운 부분이 뭡니까? 부분. 두꺼운 부분이 대륙지각. 대륙지각. 얇은 부분이 해양지각. 자, 그래서 두께가 대륙지각이 더 두껍구나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밀도는요 해양지각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륙판하고 해양판하고 서로 부딪힐 때 밀도 큰 게 어디로 가? 아래로 가. 그럼 대륙판, 해양판 누가 아래로 가? 해양판이 아래로 갈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대륙지각은요,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화강암질. 해양지각은 제주도 생각하세요. 현무암질. 그래서 요 한판 특징까지 싹 외워라. 그게 지금 말로 적혀져 있어.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두께는 대륙지각이 두껍고 밀도는 해양지각이 크다. 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멘틀도 역시나 규산염 물질로 되어져 있고 얘는 고체야. 액체라고 절대 하시면 안 돼.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나중에 판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구의 한 80%의 부피를 직권의 80%의 부피를 멘틀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부피를 차지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외핵하고 내핵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다 했죠. 근데 외핵은 액체니까 철, 니켈이 움직여 계속 대류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성을 가지는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철과 니켈이 움직이게 되면은 지구가 하나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들아, 우리 나침반의 N극이 어딜 가르쳐? 남쪽. 맞습니다. 나침반의 N극은 북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 북쪽이 무슨 극이라는 뜻일까? 북쪽이 S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자석이 지구에 형성된 거야. 외핵에서 철이 대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상태도 지구 형성 과정을 생각하면 쉬워. 우리가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었잖아.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고 나서 밀도 큰 게 철, 니켈이 핵을 가고 밀도 작은 게 규소와 산소 겉부분을 구성했었지. 그리고 나서 겉에부터 식었습니다. 겉에가 굳어서 고체. 얘는 살짝 덜 걷어서 유동성 고체. 얘는 안 굳어서 액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뜬금없이 가운데는 고체네요. 왜 그러냐면 지구 중심에 너무 가까워서 중력이 장난 아니게 센 겁니다. 그래서 고체 배열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쫙쫙 모여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내핵은 고체 상태고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은, 중력이 가장 큰 부분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한 판 외워주시면 돼요. 자, 직권의 역할. 직권은 서식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지표면의 지형,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대기와 해수의 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해류가 흘러가다가 대륙에 막히면 올라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화산 활동으로 화산가스, 화산재 이런 영향 줄 수도 있고, 지표의 풍화, 침식 이런 걸로 이제 수권의 염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기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권이라고 하는 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 약 1000km 정도의 공기층을 말하는 거고, 99%의 공기는 30km 이내에, 한 이쯤에 지금 사실 99%의 공기가 다 모여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위로 갈수록 굉장히 공기는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굉장히 많아요. 질소가 78%, 산소가 21%로 존재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층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로 층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 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이 어떻게 변했는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이 말을 외워놓으세요. 됐나요? 자, 그런데 선생님 요거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뭐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기온, 높이. 우리가 만약에 오존층이 없는 세상이었다면, 우리가 오존층이 없는 세상이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산소 광합성하는 남세균 생기고 공기 중에 산소가 생기면서 오존층이 생겼고 그 뒤로 육상생물 출현했단 말이지. 옛날에 오존층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4개 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 두 번째 성층권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오존층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었었냐면 여기 지구라고 하는 애가 있고 여기 태양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야. 지구도요. 지금 세영이 근처 가면은 뜨끈뜨끈합니다. 우리 세영이가 뭘 뿜어내고 있죠? 열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어요. 적외선의 형태의 에너지를 복사시키고 있습니다. 복사열이 나오고 있어요. 태양은 이제 자외선, 가시광선 이런 걸 뿜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태양도 하나의 난로고요. 지구도 하나의 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난로에 가까운 쪽은 온도가 높겠지. 난로의 먼 쪽은 온도가 낮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존층이 없었다면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졌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이라고 말할 건데 이 첫 번째 층은 왜 온도가 이렇게 변하냐? 고도가 높아질수록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로부터 멀어지잖아. 지구에서 뿜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하강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태양에 가까워지죠.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합니다. 일단 얘들아, 층이 나뉘어지는 원인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잖아. 기온이 왜 그렇게 바뀌는 영향을 가지는지 원인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 1번 그래프하고 대륙권하고 중간권이 똑같아. 대륙권하고 중간권이 기온이 하강하는 이유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어서 기온이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열권은 올라가. 고도가 높아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얘는 세 번째, 얘는 새로운 이유.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해서 올라가는 거야. 각각의 기능을 나눌 수 있겠어, 일단?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대륙권부터 가볼게요. 대륙권을 보시면은요, 밑에가 고온이고 위에는 온도가 떨어져서 저온이에요. 고온, 저온. 그럼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갈라 그래? 위로 갈라 그러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순환을 하죠. 이게 바로 대류입니다. 그래서 대륙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올라가면서 구름 생기고 하면서 기상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높이에 따라 기온 하강한다. 왜냐면 높이가 높아질수록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 똑같은 말이야. 지구 복사 에너지, 지표 복사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성층권은 높이에 따라 기온이 상승합니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이 성층권을 보면은 밑에가 저온이고 위에가 고온이야. 그럼 이미 뜨거운 게 위에 있는 게 좋은데 이미 위에 있어. 그러니까 순환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대류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굉장히 안정한 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권은 대륙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류현상은 나타나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기체들의 대부분 99% 여기에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없어요. 물 분자는 또 더군다나 무거워. 그래서 물 분자가 여기 없어. 그러니까 기상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유까지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들아, 별똥별이 비처럼 막 별똥별 떨어지는 거, 그걸 유성우라 그래. 별똥별을 유성이라 그래 얘들아. 유성우는 비처럼 내린다 이런 말이고. 자, 그럼 유성우는 왜 나타나냐? 운석, 돌덩어리, 외권에서 날라오는 돌덩어리가 오면서 우리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대기가 없는 달이나 뭐 수성이나 이런 애들은 이게 없어. 유성우가 나타날 수가 없겠지. 그냥 운석이 바로 와가지고 운석 구덩이 생겨버리겠죠. 오케이? 자,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열권의 경우는
점점 온도가 높아지더라. 위로 갈수록 고온, 밑에가 저온. 그러면 이게 고온, 저온만 생각하면 얘도 좀 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긴 하거든, 얘들아. 만약에 문제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을 2개 골라라 라고 하면은 성층권, 열권 2개 말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성층권 고르면 돼, 얘들아. 왜냐면 열권은 온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얘가 안정한 게 맞거든? 근데 사실은 위쪽은 대기가 거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고 졌을 때 온도차가 엄청 크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높이에 따라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거고 공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안정하다고 보기는 살짝 애매해. 굳이 답을 2개 골라야 되면 2개를 고르는 거지만 아니라면 성층권만 골라라. 알겠지? 그리고 오로라 현상이랑 인공위성 요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권은 온실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온실기체 좀 기억해놔, 얘들아.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요 3가지 정도는 기억해 놓을게요. 이 온실기체가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지구 온도가 적절하게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유성체가 지표에 바로 떨어졌다면 운석 구덩이 생겼을 거야.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중간권이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성층권이 해주는 거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 필요하고 호흡할 때 산소 필요하죠. 그러한 공기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해주는 겁니다. 됐죠? 자, 오늘 선생님 설명 끝나면 좀 이따 배치 테스트 바로 시킬 거예요. 자, 그 다음 수권 가겠습니다. 수권, 지구에 존재하는 물을 우리는 수권이라고 말한다. 지표면의 70%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지구본을 보면 육지도 있지만 사실 바다가 더 많아. 그러니까 바다 그 지표면 70%가 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때 물은 대부분 해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육수가 차지한다. 육수 중에서도 빙하가 제일 많다.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순서로 나타나더라. 순서까지 기억하세요. 해수가 제일 많고 육수 중에서도 빙하, 지하수, 호수와 하천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깊이에 따른 수온의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때 층이 3가지로 나뉘어요. 한 층, 2층, 3층 3개의 층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요 단원에서는 층상 구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아까 기권에서는 지금 4개의 층으로 나뉘어졌지? 네. 근데 만약에 오존층이 없었더라면 2개의 층이 되는 거라고 했었지? 그런 것까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고, 지금 수권에서도 보면은 얘는 3개의 층인데요. 만약에 바람이 없는 세상이었다면, 지금 3개의 층은 뭐냐면 바람도 있고요, 햇빛도 있는 거예요. 근데 햇빛만 있고 바람이 없는 세상이었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들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될까? 왜? 태양이 점점 도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수온이 떨어집니다.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은 시커매, 얘들아. 그걸 우리는 심해층이라고 말하거든. 빛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변화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2번 층이고 이게 3번 층인 거예요. 지금 오른쪽 그림과 비교해 봤을 때는. 됐어요? 만약에 바람이 없다면 2개의 층이었을 텐데, 바람이 있다면 이제 1번 층이 생기는 거야, 얘들아. 1번 층. 자, 1번 혼합층은 왜 생기냐? 바람에 의해서 물이 섞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의 온도가 일정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어? 지워버릴게요. 자, 그럼 여기가 왜 생긴 거냐? 바람에 의해서 섞인 것이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가장 겉부분, 지표 부분이기 때문에, 수면이기 때문에 수온은 높고요. 그 다음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게 되는 층,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불수록 두께는 두꺼워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수록 두께가 두껍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떨어집니다. 위에가 고온이고 밑에가 저온입니다. 그럼 얘는 안정한 걸까? 아니면은 대류현상이 일어날까 얘들아? 안정해요. 그쵸? 고온이 위에 있으니까 안정해요. 그래서 얘는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섞이는 연직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될 거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저온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어떠한 물질과 에너지도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동을 억제합니다.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여기 막 쓰레기 버리고 우리 난리 치잖아. 우리 여기서 우리가 보통 혼합층에서 놀 거 아니야. 심해층에서 놀진 않잖아, 우리가. 우리가 혼합층에서 놀다가 막 더럽힐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더럽혀진 그것들이 심해층까지 가지 않는다고. 근데 만약에 그게 심해층까지 갖다 쳐봐. 만약에 우리가 기름 유출했어. 근데 그 기름이 심해층까지 가서 돌을 다 덮었어. 그럼 미생물 다 뒤져. 미생물 먹는 뭐 피라미드 다 뒤져. 그 위에 뒤져. 우리 다 뒤지는 거야. 생태계 파괴돼서. 맞지? 그래서 얘가 수온약층이 굉장히 안정한 층이어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어떠한 물질과 에너지도 교환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심해층 가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계절이라던가 뭐 위도라던가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계절이나 위도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해수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부분이 심해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하나 그려보면 쌤이 위도별로 자, 일단 쌤 설명을 먼저 들어봐 얘들아. 쌤이 지금 그래프 3개를 그렸는데 하나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거든요. 셋 중에 뭐가 저위도게? 세 번째 게 저위도죠.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쵸, 표층 수온이 제일 온도가 높잖아. 수온이. 저위도가 에너지 과잉인 상태이잖아. 표층 수온 제일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온만 봐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나? 그럼 저위도는 표층 수온이 높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잘 발달돼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발달된 거야? 그렇지. 저위도는 표층 수온 높다. 그리고 표층 수온 높으니까 수온 약층이 발달돼 있다. 그 다음 중위도는 선생님이 유독 무언가를 두껍게 그렸습니다. 중위도는 일부러 혼합층을 쌤이 일부러 두껍게 그렸거든? 그게 무슨 말의 뜻일까? 혼합층이 두껍다? 그렇지! 그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위도잖아. 바람 겁나 불죠? 그래가지고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분다. 뭐가 발달돼 있다? 혼합층 발달돼 있다. 그리고 봐봐. 여기 심해층은 저희도 중위도 고위도 별 영향이 없는 거야. 에너지가 과잉이든 부족이든 어차피 심해층은 빛이 안 들어가는 영역인데 뭐가 상관 있겠어. 그리고 고위도는 보면은 거의 층상 구조가 제대로 발달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고위도는 그냥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뭐 겨울이다, 여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 그럼 여름일 때가 표층 수온이 더 높을 것이고 겨울일 때가 낮을 것이고, 예를 들면 뭐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럼 겨울일 때가 혼합층이 두꺼울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지 얘들아? 됐지?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놓을게요. 자,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잘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물에서 해수순환, 물의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잉의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식처도 제공하고 우리 생명체한테 물도 반드시 필요하죠. 생명체에게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더라. 까지 됐죠? 넘어가 볼게요. 자, 뒤에는 이제 읽을 거밖에 없다 얘들아.
자, 생물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생명체입니다. 직권에도 살고 수권에도 살고 기권에도 살아요. 알겠지 얘들아? 직권에만 산다 이런데 응 맞아 막 이런다. 바닷속에도 살고 기권에도 산다. 근데 기권에 누가 살아요? 새! 새 땅에 사는 자, 그 다음에 지구는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에 있다. 이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말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액체 상태의 물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바로 지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외권으로 넘어가시면 1000km 이상의 영역의 우주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외권으로부터 지금 지구한테 영향을 주는 아주 큰 부분, 그리고 외권의 지구 자기장. 일단 지구 자기장은 직권에서 직권에 어디였지? 지구 자기장? 외핵. 맞아, 외핵. 직권인가 성chức? 성층권은 기권이죠. 자, 그래서 직권의 외핵에 의해서 외핵에서 철과 니켈이 대류를 하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고, 그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 그 영역대는 외권의 영역이라는 거야. 그럼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건 직권과 외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얘들아? 이해됐어? 그래서 태양풍, 태양에서 오는 전기를 띠는 입자, 우주선 같은 UFO 아닙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강한 선들, 그런 것들로부터 지구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